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신제살 그리고 이제 상관견관 이러한 패턴이 일어났을 때 재성의 성분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신이 뭡니까? 전문성, 기술, 특성화된 기술, 특화된 기술.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 기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로 편관이라는 어려움, 난제, 숙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식신제살은요. 그리고 이제 상관견관은 말 그대로 이제 상관은 이제 말입니다. 말, 언어. 이러한 것들로 정관을 고치는, 바꾸는, 개혁하는, 좋게 말하면 개혁이고요. 좀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면 혁명 같은 것입니다. 혁명, 쿠데타, 갈아엎는 것이거든요. 기존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성분인 것이거든요. 예부터 계속 내려오는 좋은 이제 풍습 같은 거, 법, 규칙, 예부터 내려오는 좋은 풍습이나 법이나 규칙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개혁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성분이 정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이나 언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상관견관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재성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재성이라는 성분은요, 편관에게는 지배당하고, 그 다음 정관에게는 사랑받습니다. 남자 사주에 만약 빗대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남자 사주에서 재성은 여자잖아요. 부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관이 재성이 있는데 편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그 재성은 편관에게 지배당하는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편관은 이제 강력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그런 것들이지만 상당히 난폭할 수 있고, 그리고 기운이 상당히 센, 기운이 상당히 강력한, 또 어려움이 있는, 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그러한 인자가 바로 편관인 것인데, 재성이 편관이 옆에 있게 되면요, 재성은 그 편관에게 기운을 상당히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관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재성이 있는데 편관이 있게 되면, 편관은 나를 치는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성은 편관에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안 하면 편관은 일간 자체를 때려버리는 강력한 성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관을 7번째 살이라 해가지고 이제 7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관이 있을 때 재성은 그 편관에게 상당히 지배를 받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상당히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에 재성이 있는데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 이 정관은 일간을 치는 성분이 아닙니다. 일간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바로잡아주는 그런 반듯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정관을 보면서 정관의 눈치를 보지는 않습니다. 잘 내주긴 하는 것입니다. 재성이. 근데 재성이 편관에게 잘 내주는 것은 편관의 눈치를 보면서, 편관이 나를 치지 않게 눈치를 보면서 잘 내주는 것인데, 편관은 상당히 요구 조건이 강한 것입니다. 더 주라 하는 것입니다. 더 안 주면 너를 치겠다는 성분이거든요. 일간을 치겠다는 성분이기 때문에 재성은 편관의 눈치를 보면서 온 기운을 편관에게 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정관은요, 재성이 있을 때 정관은 일간을 치는 성분이 아니고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재성이 정관에게 있는 힘껏 힘을 북돋아 주기는 하는데, 자기 힘을 다 소진시키면서까지 정관에게 생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 여력에 맞게 생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성도 스트레스 안 받고, 일간도 스트레스 안 받고, 정관도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성은 정관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성이 있을 때 재생살, 그리고 재생관. 이 살은 편관입니다. 관은 이제 정관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살은 재성이 그 편관에게 기운이 아주 싹 빨리는 것이고, 재생관, 정관에게는 재성이 관을 이제 생해주는 그러한 패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식신재살이다. 식신재살 하게 되면요, 편관에게 지배받던 재성이, 살이 없어졌잖아요. 식신이 편관을 해결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식신이 편관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편관에게 지배받던 재성이 편관이 없어졌으니 드디어 편관의 그 바운더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편관에게 온 힘을 쏟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편관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이 재성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재성은 식신에게 고맙게 생각할 테죠. 그러면 식신제살할 때 제살이 생기면 식신제살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 재성이 일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신제살하게 되면 득재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이득이 있다. 전문적인 기술로 편관 어려움을 해결했더니 수입이 생기더라. 재성이라는 수입이 생기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 견관을 한번 보게요. 상관, 견관. 자, 재생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관이 들어와서 정관을 때리면, 물론 상관, 생재, 재생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재생관, 사주에 재생관이 된 사주에서 상관이 들어와서 정관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성이 이제까지 생해주던 정관이, 이 정관이 깨진 거잖아요. 재성이 생해주던 정관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관이 폭파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재성은 더 이상 정관을 생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성이 이 상황에서 아까 재생살하고 똑같은 그 재성이 일간에게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도 재성이 일간에게 올까요? 그렇지 않게 됩니다. 재생살이 구조에서는 그 재성이 위기감이 있는 재성이었거든요. 자기가 마음 원해서 편관을 생겨줬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편관을 생겨줬던 재성이기 때문에 그 편관이 해결됐으니 일간에게 고마워서 재성이 들어와서 득재가 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재생관에서의 이 재성은 정관에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겨줬던 재성이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서 그냥 생겨줬던 정관이거든요. 그 내가 생겨줬던 그 정관을 상관이 들어와서 정관을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이 재성은 일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일간에게 배신감을 느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상관견관의 상황이 일어날 때는 실제 있던 돈이 나가게 됩니다. 상관견관은 관제구설이거든요. 뭔가 관에게 비견에게 소송당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비용이나 합의금이나 상관견과는 폭력사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금으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식신제살이면 득제이고 상관견관이 일어나면 실제이다. 이러한 논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천천히 듣다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식신제살이면 득제이고 상관견관이면 실제이다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